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 활활 탈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목조주택을 생각하시면은 불나면 활활 타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상당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설령 건축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담 가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요, 아마 이분 건축 진짜 모르시는 분이구나, 무시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차 두 대가 부딪히면 하나도 찌그러지지 않은, 기스조차 나지 않은 차가 튼튼한 차다, 좋은 차다라고 인식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찌그러지지 않아서 멀쩡하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안에 타고 있던 탑승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잘 찌그러지는 차, 즉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안에 탑승자는 보호할 수 있는, 즉 탑승자에게 충격이 전가되지 않는 차가 좋은 차라는 인식이 팽배해져서 사고가 나면 잘 찌그러지는 차가 고급차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의 구조체도 이와 비슷한 습성이 있습니다. 즉 목조와 콘크리트, 단순 소재만 비교해서 불을 붙여보면 당연히 콘크리트가 강할 거라는 인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화재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장 치명적이고 그 외에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주택 짓는 업자들이 목조주택을 활활 타버리니까 콘크리트로 지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확한 걸 겁니다. 아마 그 업자들은 목조주택을 짓지 않는 회사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목조주택이라는 것은 선진국, 즉 미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보다 건축 기술이 앞장서고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목조주택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상, 즉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나와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목조주택 장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목조주택이 오랜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이 났을 때 내 주택이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요,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독가스에 노출이 돼서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인명피해가 어떤 화재로 인해서 있었다면 그것은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있고 난 후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기능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유독가스에 대한 방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화재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유독가스에 대한 어떠한 피해는요, 물론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불연 소재가 아니면 웬만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시공하기 위한 내장재는 최소한 중불연 정도는 돼야 주택 내장재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축 자재 중에 하나, 즉 스카이텍이라는 광고물을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실내 화재 방화 테스트를 한 결과물 값을 보면 화재의 지연성, 즉 확산 방지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벌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 실험한 숫자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떠나서 화재 확산 방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양한 확산 방지들이 기본적으로 알려 있어야 내장재로서 인허가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벽체 화재 발생 테스트를 한 건데, 즉 벽에 불이 붙었을 때, 오랫동안 열기가 가해졌을 때 착화 및 유독가스의 발생 여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물론 제품을 팔기 위해서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유리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내외장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불연 소재를 당연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체가 목조든 콘크리트든 철골이든 뭐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개념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체를 결정할 때는 어떤 강도나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즉 구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들, 친환경적인 요소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단순하게 원재료만 비교해서
불나면 싹 타버린다. 이 정도의 단순한 개념으로 구조체를 접근하시는 것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좋은 점을 얘기해도 나는 콘크리트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철골 쪽으로 가고 싶다. 목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각자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것은 건축주의 개별적인 취향이시기 때문에 선택의 후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팩트에 근하지 않은 근본적인 재료만 비교해서 단순하게 결정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 구조가 불에 활활 탄다. 이런 한 가지 말만 믿고 구조체를 바꾸시거나 결정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대형 주택 화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170여 동이 화재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기사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은 목조주택을 주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가 확산되었구나 라는 부분도 보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 기사를 찾아봤는데 인명피해에 대한 얘기는 아직 확정적인 게 없습니다. 물론 대피한 사람들 수,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의 얘기는 나오겠지만 보통 이 정도 화재의 재난이 일어난다면 인명피해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보도가 되고 확산이 되기 마련인데 이 기사들을 찾아보면 집은 많이 탔지만 화재의 규모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불에 활활 타고 화재 시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을 지을 때 구조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